회사를 다니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방법을 몰라 두들겨 맞기만 한다면 그건 문제이거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취약해지는지 알고 있어야 해요. 자신이 업무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상사, 동료 같은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회사가 요구하는 일이 달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각각의 원인을 알면 나름의 해결책을 찾기도 쉽습니다. 업무량이 많다면 양을 줄이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협상을 해보셔야 하고요. 인간관계 때문이라면 대화를 시도해봐야 하고, 나와 회사가 맞지 않는다면 이직을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스트레스의 원인을 잘 모르는 사람은 퇴사 직전에 뭐가 문제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요구하는 건 더럽게 많다는 식의 답변을 합니다. 손해보면서 일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손해본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저 세 가지 안에서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왜 이 타이밍에 업무 요청을 하실까? 왜 미리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유의 생각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환경 탓이니까요. 자기 자신이 세운 순서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회사의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맞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서로 맞춰가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평소 매일 하는 업무에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으면 하루에 여유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업무는 여유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맥락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일정을 조율하거나 의사소통, 협상 기술을 배우는 건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 조직 문화, 사람의 성격은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세 번째,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셔야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능사도 아니고 발끈해서 화내는 것도 최선은 아니죠. 그때그때 감정이 쌓이지 않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특히 감정 표현이 서툰 분들은 감정 표현의 타이밍을 잘 모르시는데요. 여기서 잠깐 독서가 실제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궁금하세요? 직무 능력의 핵심인 사고력, 기획력, 어휘력, 표현력 등의 기초 소양 개발을 위해 리드 필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임직원들을 교육했던 방법 그대로 운영합니다. 가격은 5만 원입니다. 1회 가격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참여하는 가격입니다. 하루에 1,600원 자신을 위해 투자하세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기록과 회고에 진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콘텐츠도 10년 동안 제가 쓴 다이어리의 일부를 편집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기 개발에 도전하시더라도 결국 기록과 회고로 수렴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록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게 700여 종의 종이를 테스트했습니다. 이 종이로 노트를 만든 건 국내에서 리드가 유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이 서툰 분들은 감정 표현의 타이밍을 잘 모르는데 자신이 양보한다, 져준다, 배려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감정 표현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누구의 부탁을 그냥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쁜 와중에 당신이니까 들어주는 거라고 생색을 내셔도 되고요. 당신 말도 맞는데 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런 감정 표현의 수위 조절은 이렇게 하세요. 같은 말을 자신이 들었을 때 기분이 상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개발하세요. 스트레스를 주는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문제의 원인이 대표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스트레스를 푸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스트레스를 푸는 저만의 방법들을 나열해 볼게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코인 노래방에서 소리 지르는 걸 좋아합니다. 스토리가 비극적이고 주인공은 세계관 최강의 실력을 갖춘 아저씨 같은 영화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진상공무상 같은 콘솔 게임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낯선 장소를 여행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굳이 멀리 안 나가도 되고요.
그 밖에도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거 정말 부단히 애써서 발견하거나 개발한 거예요.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저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한 개도 없어서 병이 났잖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커리어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겁니다. 회사의 방향성과 개인의 방향성이 다르면 스트레스에 몹시 취약해집니다. 가령 자신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 같은 멋진 예술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광고 대행사에서 쇼츠 영상을 기획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상과 현실의 갭 차이가 크면 클수록 현생이 힘들어집니다. 자신의 이상을 바꾸거나 현실을 바꾸거나 둘 중 하나는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방식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